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산 불매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가 나오니 어김없이 또 불매운동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매운동은 기업과 국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보다는 자기들 앞가림에만 바쁜 역겨운 정치인들의 정치 노름에 선동되는 것, 그리고 정치인의 앞잡이가 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리얼미터인가 하는 곳에서는 10명 중에 7명 혹은 8명인가 하는 꼴로 불매운동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불매운동은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나 단골 메뉴로 주문하는 저열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의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의병대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이 일제시대입니까? 임진왜란이 발생했습니까? 사고는 누가 치고 누굴 또 앞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본의 목소리가 있고 현대판 사대주의라는 말도 했는데요. 저 정도 정색안으로 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고 생각하면 유권자로서 좀 쪽팔립니다. 아무튼 불매운동은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대중선동이 기저에 깔려있어 거부 반응부터 저는 듭니다. 지금 우리가 저쪽 편하고 싸우고 있으니 저쪽 편에서 만든 제품은 사지마, 이런 시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저런 식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불매운동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자유니까요. 그런데도 불매운동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매운동은 우리 기업과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꼴과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불매운동은요, 일단 일본에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일 간 교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54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다시피 단 한 번도 일본에 대해서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무역 역조가 극심한 구조라는 얘기죠. 지난해만 해도요, 대일본 무역 적자 규모는 241억 달러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대부분 필수 소재와 부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대일본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이게 바로 5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회로 반도체, 정밀화학 원료, 개별 소자 반도체, 자동차 부품, 다 부품 소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우리가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석유화학 제품도 만드는 겁니다. 정리하면 일단 일본 수입품 중에서 완제품 형태로 들어오는 수입품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 불매운동을 한다면요, 생활용품 등 소비재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일본 제품을 안 산다고 해서 우리가 꼭 득을 보고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불매운동만 나왔다 하면 언급되는 회사가 바로 유니클로인데요. 한번 봅시다. 유니클로 제품을 안 사면 유니클로 못지않게 우리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유니클로가 한국에서 지난해 올린 매출 약 1조 3천억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한국에 있는 매장 180여 개에 이릅니다. 180개 정도 되니까 200개 가깝죠. 여기 매장 운영비와 그 직원들 급여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요, 만약 한국 유니클로 매장이 매출이 급격히 줄어서 한국에서 망해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개 매장에서 일했던 한국인들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커피를 마실 때도, 편의점을 갈 때도, 백화점을 갈 때도 일본 기업인지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 자체도 피곤합니다. 유니클로 사례처럼 불매운동 열심히 했을 경우에 일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월급 못 받고 피해를 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집권당 정치인들이 일본을 자극해서 지금 일본 정부가 소재 수출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달이 났죠. 그런데 여기에 국민이 부안해동해서 불매운동을 했더니 또 다른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가 역겹습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불매운동은 결국 일본 내 혐한 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내 극우 세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여행 갔더니 한국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일본인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일본 내에서 극우 세력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요, 결국 일본 내에 있는 숱한 한국 유학생들, 기업인들,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겠죠.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자충수를 굳이 국민들이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있는데요. 자꾸 언론에서 한국과 일본이 맞대응을 하는 것을 두고 강대강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강대강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만큼 강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한국과 일본이 맞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일 양국의 반도체 산업 피해 규모가 우리나라는 45조 원의 피해를 입고 일본은 고작 1700억 원의 피해를 입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 자료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반도체 소재 부분 수입 내역을 보면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터, 에칭가스, 플루오린 플리미드 등 3개 품목을 한국이 수입한 규모는 액수로 보면 17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이들 3개 품목을 수입한 규모가 1700억 원이죠. 이거는 곧 일본의 피해입니다. 수출 규제로 일본이 수출을 못한다고 했을 때 1700억 원의 피해를 본다는 뜻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이 이런 일본의 3개 소재를 받아가지고 해외에 판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의 수출 규모는 무려 45조 원에 이릅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못해서 입는 피해는 고작 1700억 원에 불과한데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을 못 팔아서 받는 피해는 45조 원이라는 뜻입니다. 무려 270배입니다. 우리가 한 대 때리면 270대를 맞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강대강입니까? 자꾸 생각 없는 언론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한일 양국의 반도체 산업이 공멸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망하는 것은 한국이지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 전자업계 피해도 가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못 만들어도 도시바 마이크론이 있고 웨스턴 디지털도 있습니다. 대만 기업도 있습니다. 전자업체 같은 경우에 좀 힘들어지기는 하겠지만 메모리 수급이 제대로 안되면 크게 휘청거릴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걸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무책임하게 처신하는 정치인들의 국민들이 분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한다고 그 정치인들의 부채질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불매운동은 결국 일본의 반발만 나와서 한국 기업을 더 힘들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역사를 봐도요, 불매운동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잘 된다고 성공이란 말을 붙이는 것도 이상하지만요. 1995년에는 일본 담배 퇴출 운동이 있었고 2001년에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때문에 또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다케시마 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있었고요. 2013년에도 아베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관계자를 파견하는 등이 이슈가 되면서 일본 불매운동이 일었습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1995년 사례를 볼까요? 일본 담배가 퇴출 대상이었는데요. 그해 김영삼 대통령이 해방 50주년을 맞아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외쳤고 조선 촌독부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그해 마일드 세븐의 한국 점유율은 3.5%에서 전년도 5.7%로 데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돼서 일어났던 2001년 불매운동, 그리고 일본 시네마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이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이때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불었지만 도요타, 렉서스, 그 다음에 소니의 휴대용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은 너무 잘 팔렸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과거 역사를 정리한 기사를 보면서요, 우리 국민의식이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정치인들
한테 분노하는 게 맞습니다. 일 똑바로 하라고요.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부류가 아마 정치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싸움 부추기는 일은 또 1등입니다. 해결책 내놓지를 못하고 말이죠. 어제 아랜가 신용평가기관 S&P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내렸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금 해외 투자 기관들이 1%대까지 지금 내린 상태죠. 근데 이 S&P 전망치도 2.0까지 내린 전망치도 6월 말 기준이라고 합니다. 한일 갈등 변수는 반영되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나라 꼴이 지금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